2월 4주차 경제 뉴스를 분석해 중장년 시청자분들의 재무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황금정보 꿀꺽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 생활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94,230원씩 최대 14일간 지원하며 지원 대상도 기존의 이동 노동자에서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치료 참여도를 높여 전반적인 삶의 질 역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절차와 요건을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내의 보험사들이 시니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등 종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 대상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이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시니어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시니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검토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자본시장연구원에서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 결과 고령 가구는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기보다는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60세부터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 위험 신호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산 유지 성향은 사회적으로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가파른 자본 감소는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항상 투자와 소득을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노후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기 위해 개인연금이나 중장기 자산 형성 상품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장보기 소비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주말 쇼핑 불편을 해소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2025년 2월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부진한 소매 판매 지표 발표로 인해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기술주인 엔비디아와 메타는 강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둔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증시를 예의주시하며 자산의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경제 뉴스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금리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2월 기준금리를 3%로 동결하며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과 국내의 물가 상황이 이번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의 동결로 우리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조성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금 금리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고정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예금 및 채권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금리 인하로 수혜를 보는 자산을 검토하여 늘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 투자보다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자세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고급 주택의 기준이 우리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과 이에 따른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고급 주택의 기준은 시가 표준의 9억 초과 및 연면적 245제곱미터 초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초고가 주택들이 면적 기준을 근소하게 피하는 설계로 고급 주택 분류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고급 주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고급 주택 기준의 불합리성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일반 주택 소유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세수 확보 역시 불균형해져 또 다른 세금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부동산 세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세무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도 최신 주요 뉴스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